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지도자의 역할,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지도자의 역할.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모습일 거예요. 뭐죠?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정반대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4 대강 사업을 먼저 이야기를 해 볼게요. 4 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강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보라고 하는 거를, 보가 맞죠? 해 놓고 "흐름을 통제를 한다."라고 하죠. 이거를 놓고 나서 보면은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야 이거는 저기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맞아요. 있는 생태계를 없애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반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업적으로 또는 농업 용수를 대기 위한 그런 것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제 '생태계가 파괴된다. 아니다. 이런 곳에 더 유익하다.' 뭐 이런 논쟁은 봤어도, 실제 4 대강 사업을 그 바닥서부터 해 가지고 생태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해 놓은 것은 저는 사실상 본 적이 없어요. 예.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일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지구라고 보면, 지구는 우주와 많은 것을 이렇게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성도 떨어지고, 뭐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로다 로켓을 쏘고 이러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우리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나무와 부딪히고 햇볕과 부딪히고 구름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구라고 하는 거는 우주와는 완전히 이렇게 좀 그 그러니까 물고기 어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항. 네. 예. 어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것도 들어오고 뭐도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물속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지구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바로 이 지구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만큼 어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제 제가 예전에 4 대강 사업하고 어항 이야기를 할 때 어항 관리, 저희 집에 인제 어항이 있었을 때, 지금도 어항은 있는데 물고기는 안 키우지만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갔을 때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실제로 어항을 크게 관리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 이코시스템이라 그러죠. 생태형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인제 올렸었는데, 물론 지금은 지워지고 없지만요.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인제 등치가 좀 크고, 이제 거기에 인제 복합된 게 땅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뿐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상황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닫힌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죠. 닫힌 시스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뭐든 균형이에요.
한쪽에서 계속해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께서는 인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태풍 같은 경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적도 부분은 뜨겁고 이 양쪽 극지방은 춥잖아요. 그래서 태풍의 역할은 실제로 열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지구 전체로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예. 요거는 인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제가 후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왜냐면 기후 변화를 다뤄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류가 왜 이런 일이 기후 변화가 왜 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먼저 다루고 넘어가는 거니까 온난화에만 초점을 맞출게요. 그래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라고 하는 현상도 물의 조류라든가 이런 흐름도 공기의 흐름, 제트 기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퍼뜨려 가면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인제 볼게요. 4 대강이라고 하는 게 인제 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문제라는 얘기는 저 안 합니다. 4 대강 사업이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진 그 인류가 가는 방향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하나의 비일비재한 것이고 그거는 4 대강 사업을 결정해서 한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 세계에. 어쨌든 인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물의 흐름을 막았다. 그래서 통제를 한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물의 흐름이 막히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름에 피서 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곡으로 가죠. 계곡으로 가서 거기에 계곡에 흐르는 물, 강물, 개울 또는 개울 또는 강물 이런 것에 발 담그면 어떨까요? 시원해요. 예. 이것이 단순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산에서 산은 온도가 낮으니까 차가운 물이 있고 그래서 시원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물이라도 흐름은 시원해요. 왜? 계속해서 주변과 부딪히기 때문에 주변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저희 뭐죠? 따뜻한 온도들을 흡수하면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물은 시원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물 자체가 시원하게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들 호수 있죠? 호수. 호수물을 한번 만져보신 적 있어요? 그 호수물을 만져보면 호수는 따뜻해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흐르는 물은 햇볕을 받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의 이 일부분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쵸? 계속 주변하고 하면서 주변에 열들을 가지고 내려가기는 하지만 햇볕에 오래 노출이 안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대신에 호수에 있는 물들은 어떻죠? 고여 있어요.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햇빛을 많이 받아요. 햇빛의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요. 자,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죠. 흐르는 물은 햇볕과 서로 상호작용할 시간이 적어서 온도가 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고여 이 막아 놓고서는 흐름을 약하게 해 놓으니까 고여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 고여 있는 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럼 인제 여기서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죠. 이 나비 효과라 그러죠. 그게 뭘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일단 수증기가 발생을 해요. 수증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발생이 되면 주변이 습해져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한 지역이고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볼을 막아서 해 놓는다 그러면 이게 호수처럼 되죠? 호수. 네. 호수화된단 말이에요. 호수화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주변에 어떻게 되죠? 습도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그 온도나 습도가 함께 올라가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지구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온도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진짜 더 많이 올라가고 넓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변화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다 섞여요.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볼을 막아 놓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의 발생이 늘어나고 수증기의 발생이 늘어나니까 습도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대화되죠. 왜? 열대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 수증기 습도도 높고 그 뭐죠? 그 온도도 좀 높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온도가 다른 때보다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3 부에서 말씀드렸죠. 물도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가스로 정확하게는 여긴 물이 아니죠. 수증기. 예.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로 과학자들은 분류를 한다고요.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강들이 있었는데 강들을 다 흘러내려가는 거를 막아 놨다? 그러면은 온도가 그 시원한 강물이 내려가면서 주변 온도를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햇빛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어요. 햇빛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주변 온도를 끌고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주변 온도는 역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증기가 많고 수증기 또는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가 벌어지는 게 열대 지역이죠. 열대 지역에서는 뭐가 생기죠? 태풍이 생겨요. 태풍,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예. 사이클론 지역마다 인제 부르는 이름이 쪼금 다르긴 하지만요. 바로 이런 게 생기죠.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것에 점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보호가 완성된 이후 뭐 지금은 보를 없앤다 어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없앤 곳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변화가 있었겠지만은 한번 보면은 실제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뭐 지금은 또 이 지구 온도가 또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한국의 그런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가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막아 놓으면 왜 그거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 왜? 사람들이 쓰는 그 물질들 중에 이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것들 중에는 그 음식 쓰레기서부터 뭐 이런 것들 뭐 영양소가 잔뜩 내려가는데 영양소가 내려가서 고여 있으니까 이 여기에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그렇게 되면은 뭐 물고기들이 그 저희 쓸 수 있는 산소를 오히려 걔네들이 없애버리고 그럼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이 연쇄 효과가 다 벌어지는데 이것들은 뭐 생태학을 연구하는 환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찾아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듣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뭐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는 아니에요. 한국의 그런 어떤 그 지역적인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주변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죠. 예. 자, 그러면 다른 지도자는 어떨까요? 자, 이제 요게 4 부니까 5 부에서 이 지도자와 그 지도자 기후 변화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